자, 그러면 지금부터 퇴저감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보면 기존 암석들이 대기에 노출이 되면 풍화, 침식, 운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퇴적 물질들이 쌓이죠. 이 쌓인 퇴적 물질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리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고화작용을 거치게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굳어지는 작용이겠죠. 굳게작용, 고화작용, 또는 암석화작용. 그래서 퇴적물이 이렇게 굳어지면 결국 이제 퇴적암이라고 하는 세디멘탈이 퇴적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메타모픽 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화성암이든 이렇게 퇴적암이든 또 변성암이든 어쨌든 기존 암석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이렇게 예를 들면 서브덕션이 돼서 이렇게 해서 땅 속에서 높은 열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지교에 의해서 압력을 받고, 그러면은 압력과 열에 의해서 메타모피즘, 즉 이제 우리말로 하면 변성작용이죠. 이런 메타모피즘을 받으면 그건 메타모픽 락, 변성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화성암이나 퇴적암이나 변성암이나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이클이라는 말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끊임없이 형질이 변경된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텍토닉 사이클, 그 다음에 대기대순환 사이클, 이 두 사이클과 맞물려서 결국은 록 사이클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대기대순환 얘기를 좀 해봅시다. 대기대순환은 지형 발달에서 주로 다루지는 않죠. 주로 여러분 아마 자연지리학 시간에 기후학에서 좀 다뤘을 겁니다. 어쨌든 지형 순환과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태양 에너지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대기상에 존재하는 수분들이, 물방울들이 강수 현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증발이 되고, 또는 증산작용도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이제 강수와 증발 이렇게 나눠도 될 겁니다. 결국은 강수, 증발이 서로 교환되면서 순환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것이 기후변화, 기상변화겠죠. 결국 기상변화,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것이 아까 얘기한 록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즉 풍화, 침식, 운반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시간에 따라서 또는 공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이제 기후지형학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은 지구상의 지형 발달 메커니즘은 크게 이렇게 보면 내적 작용과 외적 작용으로 크게 그 메커니즘이 나눠지긴 하는데, 다시 이것을 셋으로 나눠보면 구조 사이클, 암석 사이클, 대기 대순환 사이클, 이렇게 세 분이 돼서 이 세 사이클이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지형 발달을 유도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형순환을 마치고 다음 사진을 보면서 또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 사진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 쪽이 내적 작용이죠.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이 외적 작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표상에서 내적 작용과 외적 작용의 힘이 어떻게 강화되고 약화되고 균형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지표의 기복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 A, B, C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죠. 여기 A 그림을 보면 여기 이제 화살 표시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여기서 요 짙은 색의 화살 표시와 연한 색의 화살 표시가 있는데, 짙은 색의 화살 표시가 좀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자, 여기 외적 작용이 강하고 내적 작용이 강하고 둘이 균형을 이루고 있죠. 자, 그랬을 때 A번 그림처럼 내적 작용보다 외적 작용 힘이 클 경우에는 요 라지 A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세요. 이렇게 지표가 더 침식이 더 강화돼서 결국은 이렇게 평탄화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B번 그림을 보면 상대적으로 외적 작용은 약화되고 내적 작용이 강화되면 결국은 지표는 이렇게 B처럼 이렇게 융기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뻥긋하게 기복감이 더 생기죠. 자, 두 그림은 상대적인 거죠. 외적 작용이 강하냐, 내적 작용이 강하냐. 자, 그러면 C를 보죠. 내적 작용과 외적 작용이 균형을 이룬다면 결국은 지표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정한 기복을 그대로 유지하겠죠. 그래서 이 세 그림을 보면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봤던 사진처럼 지표 기복 발달에 있어서 내적 작용과 외적 작용이 어떻게 서로 상호 관계를 이루면서 기복을 만들어 가느냐. 자,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 내적 작용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볼케니즘, 다이아스트로피즘, 매시브 크러스탈 리어레인지먼트. 자, 한번 우리말로 옮겨봅시다. 볼케니즘, 화산작용, 다이아스트로피즘, 지각 변동 또는 격변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화산 활동이라면 이것이 단층이나 습곡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매시브 크러스탈 리어레인지먼트 뭘까요? 자, 지각이 재배열된다는 얘기죠. 매시브 지각이라는 얘기는 해양 지각이나 대륙 지각을 말하겠죠. 자,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가. 자,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판 구조론 얘기입니다. 이 판 운동에 의해서 지각이 재배치되고 그 결과로 해양과 대륙의 분포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건 나중에 지각 판 운동의 사진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기로 합시다. 자, 위에 있는 외적 작용은 주로 풍화죠, 풍화, 침식. 그다음에 이제 그 운반 얘기는 안 나왔는데 다 포함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침식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퇴적이 되면은 또 기복감이 달라지긴 하지만 이 그림 자체는 퇴적의 개념보다는 침식을 주로 우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표의 기복이 두 프로세스에 의해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강화되고 약화되느냐, 사실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다른 지형 발달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또 적용시키기가 쉬워질 겁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러 갈까요? 자, 이 그림은 우리 첫 번째 그림에서 그 지형 순환에서 무엇 할 때 설명을 한 거죠? 그렇죠. 바로 텍토닉 사이클을 설명할 때 이미 나왔던 그림입니다. 자, 같은 내용인데 앞에 그림에서는 없었던 조금 새로운 개념을 여기서 좀 추가를 하고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자, 어떤 개념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마그마가 레이싱, 솟아오른다는 얘기죠. 솟아오른다. 우리 앞에서 어떤 용어로 설명을 했습니까? 그죠? 용승류라는 얘기를 했었죠. 용승류. 이럴 때 용승류에 의해서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면 새로운 해저 지각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이놈이 계속 위로 올라오면서 굳어지게 되면 주변 해저보다 이렇게 볼록한 이런 산지가 만들어지죠. 자, 바로 이것이 해산이 될 수도 있고, 일단 그 해산이 길게 이렇게 길게 열을 짓고 있으면 좀 해저 산맥이겠죠. 자, 이런 해저 산맥을 우리가 보통 해령이라고 하고, 이것이 대서양 한가운데 있다 그래서 바로 중앙해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냥 해저산맥 또는 해령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솟아 올라오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결국은 전체적인 해저 지각이 갈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이 분리되는 장소가 바로 여기 중앙 해령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판이 분리되는 곳이 있으면 이 분리된 판이 이쪽으로나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다가 맞은편에 있는 이런 다른 지괴, 이 그림에서는 바로 그 대륙 지괴, 또 다른 지판이겠죠. 다른 판이겠죠. 다른 판과 만났을 때 이 움직이던 이 두 판과 여기 서 있던 이 판이 만나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판 운동에서 충돌 부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을 겁니다. 이때 이렇게 충돌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충돌되는 이 경계면이 이 섭입 현상이 일어나면서, 즉 땅이 푹 꺼져내리면서 오목한 골짜기가 만들어지는데, 자, 그러한 골짜기를 우리가 해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마그마가 솟아올라오는 이러한 부분은 판이 갈라지는 해령, 판이 움직여서 충돌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골짜기는 해구,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지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령과 해구. 그래서 이 그림은 그것만 조금 보충해서 기억을 하면 될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조금 전에 봤던 해저 지각이 갈라지는 해령 부분을 중심으로 했을 때,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중앙 해령이라고 했죠. 이 중앙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판이 움직이게 되는데, 자, 이 판들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들은 결국은 마그마가 식은 것이기 때문에, 특히 마그마가 땅 속에서 식은 것이 아니라 땅 위에 분출해서 식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현무암이죠. 자, 바로 이 현무암, 이제 해저지가 그것은 대부분 현무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무암으로 된 해저지각을 연대 측정을 해보고 지자기 현상을 측정을 해봤더니 이렇게, 자, 여기 컬러가 달라지죠. 컬러가. 그리고 자, 요 컬러는 같은 컬러죠. 요거는 서로 다른 컬러죠. 그랬을 때 요 같은 컬러 지역의 현무암을 조사해 봤더니 그 암석에 기록된 지자기 현상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장의 북쪽, 이걸 우리가 자극지역이라고 했었죠. 자북이라고 했죠. 자북. 즉 나침판이 그 자북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렇게 가리키는 자북 방향과 요 세 암석에 나타나는 자북 방향이 같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사이사이, 자, 요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현무암에서는 전혀 다른 장소에 자극이 이동되어 있고, 결국은 이 당시에는 나침판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주로 이 당시의 자극은 지금의 북쪽에 있었고, 이 시기의 자극은 남쪽으로 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좀 황당한 얘기긴 하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지자기 역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자기 역전 현상. 그리고 지금의 자기가 아니라 과거에 기록된 지자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고지자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결국은 갑자기 왜 판구조 지형발달 얘기하다가 이 지자기 얘기가 나오느냐? 바로 마그마가 분출이 돼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질 때마다 마침 그때 지자기 역전 현상이 나타났고, 그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암석 속에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자,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자기는, 자, 마그마 상태에 액체 상태에 있을 때는 지자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액체 상태의 마그마가 고체로 변하게 되면, 굳어지는 과정에서는 그 마그마 속에 들어있던 지자기 성분이, 쉽게 말하면 철 성분 같은 것들이 자극점을 향해서 이렇게 나란히 줄을 짓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쯤 정도에 밑에 나침판을 두고 종이 도화지 위에다가 쇳가루를 올려놓으면 그것이 자극점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갖고 나란히 서는 것을 아마 실험을 한 적이 혹시 있을 겁니다. 자, 그런 현상이 이 암석 속에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암석이 녹으면 또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새로운 마그마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마그마가 식으면서 새로운 현무암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당시의 지자기가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자기 역전 현상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지자기 역전 현상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면서 시간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암석이 가장
오래되었고 그 다음 오래되었고 가장 젊다는 얘기죠. 즉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나이 먹은 현맘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또 결국은 지각이 특히 해저 지각이 이렇게 즉 해령으로부터 옆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구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자, 바로 이것이 해저 확장설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결국은 이 이론이 무엇에 근거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바로 이것이 대륙 이동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구 판 구조론을 확정짓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각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 지형 발달을 규명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강의를 마치고 좀 쉬었다가 다음 2부 강의로